찾아갖고 나오면은 어떡할래요? 진짜 찾아보겠습니다. 달려 보셔야지 정신 차리거든요. 돈만 벌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될까요가 아니라 돼요. 네. 무조건 되는데 그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왜 못 구했는지 얘기해봐봐요. 빨리 말해봐봐. 이거 마시지 말고. 네. 전화를 많이 못 해본 것 같아요. 왜 많이 못했어요? 내가 많이 하라고 했잖아요. 두려움이. 두려워? 네. 전화가 뭐가 두려워? 첫 전화를 하기 위해서 마음의 준비 한 30분에 살짝 하루에 여태까지 다 해서 한 30통 정도 했는데 근데 안 돼요? 뭐 무조건 거절은 아니고 뭐 알아봐 주신다고 하는데 네. 그것만 해도 되게 희망적이긴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뭐 왔어요, 연락이? 네, 아직. 아, 연락은 안 왔지. 어쨌든 대차게 까이진 않았기 때문에. 주인한테 물어봐 준다고 하는데 한 3군데 정도 있었는데 3군데 다 안 된다고 하시고. 아, 뭐라고 얘기했어요? 얘기해봐봐, 말로. 저는 그냥 여러 가지 이렇게 막 주저주저 떠드는 게 제가 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짧게 얘기했거든요. 제가 전입해서 2룸이나 3룸 들어왔는데 전입해서 한 방 쓸 거고 나머지 게스트하우스 운영하려고 한다. 이 매물이 가능한 매물일까요? 그래서 물어보면 뭐 대부분 이제 안 된다고 하시고. 어디에다 구했어요? 남양주? 아니 저는 그 건대 입구 쪽 근처. 거기는 안 돼요. 근데 남양주에다가 남양주. 남양주도 뭐가 음내 있잖아, 음내. 부산 동이거든요. 거기다 해요, 그냥. 저 서울에 하고 싶어요. 서울 어디요? 광진구. 거기 좋다. 근데 건대 입구가 아, 그래요? 미안해요. 건대 입구는 좀 힘들어요. 왜냐면 너무 사람들이 많고 거기는 우리가 건물을 사서 읍내에다 하는 거 어때요? 생각보다 괜찮을 수 있어요. 오히려 검색해 보니까 네. 잘 검색이 안 돼서 거기가 그거예요. 블루오션인 거예요. 네. 건대는 오히려 레드오션이에요. 근데 제가 광진구가 제 본가여가지고 정확히는 어린이대공원 쪽이었는데 거기 쪽으로 알아보시지 그러면. 그냥 그쪽으로 알아볼까요? 네. 차라리 거기를 알아봐요. 그쪽을. 어린이 대공원? 그쪽을 차라리 타겟으로 해보세요. 제가 근데 게스트 입장이 돼 보니까 아니, 그런 거 입장하지 마요. 서울은 다 돼요. 될까요가 아니라 돼요. 무조건 되는데 그 모르는 거예요. 내가 뭐를 그걸로 당당하게 얘기하겠어요. 되니까 된다고 얘기하지. 내가 된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신기하죠? 그래도 돼요. 이 광진구에 오픈하는 게 목표예요? 아니면 돈을 버는 게 목표예요? 후자죠. 내가 항상 물어보는 게 뭐냐면 이게 어디가 좋을까? 아, 홍대나 아니면 저 합정 쪽으로 해야겠다. 연남이나. 그러면 그걸 꽂혀가지고 산으로 가요. 돈을 버는 게 목표가 아니라 홍대나 연남 쪽에다가 하는 게 목표가 돼요. 그러니까 어떤 거 갖고 오냐면 보증금 3억에 월세 700짜리 찾아오고 와요. 그래서 돈을 버는 게 목표죠. 예. 돈만 벌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그럼 여기다가도 잘 돼요. 근데 일단 지금 서울에다가 너무 하시고 싶어 하시니까 한번 발려보셔야지 정신 차리거든요. 한번 여기 전화해가지고 발라보시고 그다음 안 되면 정신 차리면 이제 여기로 가시게 될 거예요. 여기가 오히려 더 관리하기가 수월할걸요? 그리고 오히려 여기 똑같은 생각으로 여기 될까? 하는 마음으로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란 말이죠. 근데 여기 수요 있어요, 여기도. 제가 봤을 때 여기 서울보다는 아무래도 경기도가 더 월세도 저렴할 거고 사이즈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여기보다는 훨씬 더 없을 거고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서 어디다 갈 거예요, 그러면? 그럼 어린이대공원 쪽 좀 알아보고 좀 알아보지 마요. 어린이 대공원 쪽 할지 다산동 할지 둘 중에 하나 빨리 결정해요. 어린이대공원 하겠습니다. 거기도 왜 단지 이렇게 모여있는 데 있잖아. 상가주택 같은 거? 그런 데다가 괜찮다며 가격이. 그러니까 얼마 정도 하는지 알아보고 안 구해진다고 하면 그 지금 살고 계신 남양주에다가 하시는 걸로 그 매물 내역이랑 전화번호 쫙 적고 그 다음에 짝짝짝짝짝 전화하시면 되고 그리고 오히려 다방이나 직방이나 피터팬 같은데 월세니까 직거래 같은 느낌으로 올린 애들도 좀 있거든요. 네이버 부동산만 보지 말고 그래서 그것도 한번 쭉 찾아보세요. 그래서 첫 번째로 여기를 타겟으로 하고 두 번째를 여기 남양주로 해가지고 일단은 매물을 쫙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고 그리고 전화를 쫙 돌리고 일단 여기다 적어봐봐요. 적고 있어요. 내가 여기 수지 씨랑 얘기하는 동안에. 좋다. 그럼 물건을 찾아봤어요? 괜찮아요. 얘기해봐봐요. 죽이지 않아. 이게 나 오늘 아침에도 반성인데 지식의 저주. 사람들이 못하는 것을 이해하고 how가 아니라 why에 집중한다. 네, 알겠어요. 어려울 수 있죠. 네. 돈만 벌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그럼 여기다가도 잘 돼요. 일단은 매물을 쫙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고 그리고 전화를 쫙 돌리고 일단 여기다 적어봐봐요. 네, 그럼 어디다 갈 거예요? 저는 천호랑 암사 쪽이요. 좋다. 그럼 물건을 찾아봤어요? 매물? 네, 암사 쪽에 봤는데 단지하로 많이 봤는데 주인분들도 많이 같이 살고 부동산 뭐라고 얘기했어요? 저도 전화해가지고 그냥 제발만 했어요? 그럼 원래 부동산 투자해봤어요? 투자해봤는데 네. 그러니까 부동산에다 입을 턴 경험이 있어요? 잘 못해요. 없어요? 네.
왜 근데 여기 나가는 거예요? 집이 여기여가지고? 네. 근데 왜 지하에 나가요? 아니 싸서 그렇게 봤습니다. 암사랑 천호가 구해질까? 그러시죠. 하시죠. 구해질 것 같아? 천호는 구해질 수도 있는데 암사는 너무 많아가지고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다른 지역은 어디로 할 수 있어요? 그 강남구청에서 천호 그 사이를 다 보긴 했는데 비싸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을 더 많이 봤고 저 원래 사는 집은 양주예요. 잠깐만, 그럼 양주가 차라리 낫겠는데? 왜냐면 관리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양주에다 만약에 하면 남편이 할 수 있고 남편도 일해요? 이쪽에 하면 제가 애기도 하고. 있어요? 네. 오히려 거기가 나을 수도 있겠어, 싸고. 일단 어쨌든 서울에다가 하는 거네, 목표는요. 지금 보니까. 전화는 몇 통 정도 해봤어요? 저도 많이 못 해봤어요. 괜찮아요, 얘기해봐봐요. 죽이지 않아. 했어요, 많이 하긴. 근데 안 된대, 다. 뭐 주인이 살고 있고 그리고 제가 하다 보니까 엄청 화낸 곳이 한 군데 있어가지고 답답하게 말해서 화내는 건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너무 왜 화를 내? 근데 전화는 어려워요. 아, 어려워요? 왜 전화가 어렵지? 이게 나 오늘 아침에도 반성인데 지식의 저주. 사람들이 못하는 것을 이해하고 how가 아니라 why에 집중한다. 네, 알겠어요. 어려울 수 있죠. 네. 준영 씨는요? 준영 씨는 얼마나 전화하셨어요? 그러니까 알아보긴 알아봤어요? 네. 우리 지금 꽤 오래됐잖아요. 7월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왜 아직도 매물 못 알아봤어요? 사실 그때는 그냥 송파만 집 근처만 알아보다가 못했고 지금 보니까 출장도 많이 다니시고 뭐 네. 지금 왜 갑자기 바빠지신 거예요? 10월이 그냥 좀 그런 것 같아요. 괜찮아요, 그러면은? 네, 하시기에는? 10월이 조금 그렇고 이제 괜찮습니다. 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네. 어디다가 해도 상관없어요? 괜찮지 않을까요? 뭐 저도 전방위적으로 다 알아봤는데 거절을 많이 당했어요. 네. 그 오픈을 지금 하나도 못했어요. 지금 3기 하시면서 완벽한 물건은 없어요. 없는데 부족한데 그냥 시작하는 거예요. 본인이 직접 경험하기 전까지는 자기 한계를 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경험을 해야 돼요. 몇 달 동안 고민해봤자 고기서 고기예요. 괜찮아요. 얘기해봐봐요. 죽이지 않아. 일주일이면 됩니다. 그럼 일주일 뒤에 여러분들은 오픈을 하실 예정이니까 왜 너무 좋아요? 두 달 걸리는 거 아니에요? 10달 네? 걸리는데? 일주일이면 돼요? 어디다 하실 거예요? 저는 서대문구 쪽에 살고 있어서 그쪽으로 먼저 알아봤는데 홍제동 제가 살고 있는 홍제동 좋은 거 많은데? 피터팬이랑 네이버 부동산 해가지고 매물 이렇게 괜찮은 거 일단 다 집어넣고 전화 돌렸거든요. 한 군데가 너무 이화동에 너무 마음에 드는 데가 있어서 네네. 매물을 보러 갔었어요. 거기가 바닥 난방이 없는 바닥 난방이 없으면 어떻게 잠을 자요? 잠을 자는 장소가 아닌가요? 주택을 공방으로 쓰던 곳인데 주택은 맞아요. 네 주택이에요. 위반 건축물 없고 위반 건축물 없었어요. 확인했을 때 바닥을 다 드러낸 거예요, 그러면? 바닥이 그냥 저기 시멘트 바닥 같 그냥 이렇게 바닥이더라고. 카페처럼 이렇게 벽이 그냥 다 노출되어 있는 조금 그런 분위기예요. 이게 오히려 색다를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사진으로 봤을 때 괜찮았고 한번 꼭 가보고 싶다 그래서 갔는데 생각보다 조금 걸리는 게 많더라고요. 일단 거기는 보고서 적고 왔고 그리고 이제 계속 전화 알아보고 있는데 홍제동보다는 그 위쪽 불광 그쪽으로는 좀 있는데 그쪽으로도 한번 알아봐 보세요, 그러면. 너무 많이 뭐 들어가는 것 같아가지고 지하철역이 멀다고. 네. 괜찮아요. 있어요, 매물이 있기는? 근데 조금 너무 멀리 도보로 한 20분 가야 되고 버스 타야 되고 그런데 매물이 있던데 매물이 있긴 있어요? 있는데, 예. 수리도 다 돼 있고. 술이 안 돼 있는 곳이 더 많아요. 페인트 도배 작업한 정도는 해야 되는 조금 이렇게 오래된 집들이 많더라고요 그쪽은. 그래서 너무 수리를 많이 해야 되는 곳은 조금 일단은 빼고 좀 그 오픈을 지금 하나도 못했어요. 매물을 결국 못 구해서. 예, 그때 매물 핑계일 수 있는데 전화를 막 돌리는 게 이제 매물 막 찾다가 이제 화장실 가서 전화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 시간이 이제 점심시간 빼서 하고 근데 퇴근하면서 또 하고 이렇게 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 낮에 시간을 마음대로 돌릴 수가 없어가지고 일단은 그 완벽한 물건은 없어요. 그 마음에 드는 건 없어요. 없는데 부족한데 그냥 시작하는 거예요. 내 꿈과 이상을 실현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돈을 벌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냥 그걸로 보면은 물론 이제 모든 구색을 다 맞춰가지고
가깝고 지하철역에서 가깝고 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 이런 걸 하고 싶죠. 누구나 다. 근데 그런 건 없어요. 그럼 내 거 그냥 사서 하면 돼요. 내 건물. 부족한데 좀 모자른데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성에 차지 않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런 것 때문에 해본다. 그렇게 시작을 하면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계속 완벽한 걸 찾으려고 하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 요번에 코칭 멤버로 같이 들어올 예슬씨라고 있어요. 첫 번째 물건을 말아 먹었거든요. 왜냐면 월세로 들어갔는데 페인트 냄새가 너무 심해가지고 세팅까지 해놓고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냥 하시라고. 그 성인 학습자는 말을 안 들어요. 우리 딸이 15살이거든요. 우리 딸도 내 말 안 들어요. 근데 지금 나이 먹을 만큼 먹고 우리가 늙어가는 입장에 내가 하란다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안 하지. 안 하시더라고. 엄청 거기에서 몇 달을 고생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힘겹게 신촌에 단독 매물을 구했는데 너무 많이 낡아가지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모른다는 거. 하풀에서는 좀 떨어져 있죠. 메인 그건 위치는 아니에요. 그 낡은 단독주택을 2달 가까이 이제 수리를 했어요. 진짜 반짝반짝 빛나게 해가지고 거기서 9월에 오픈했고 10월에만 460 풀 안 찼을 때. 그러니까는 꽤 괜찮은 거죠. 그렇게 해서 11월, 12월 가면 거기 한 개에서만 순수익이 월세 내고도 한 400은 남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얘기하는 게 뭐라는 줄 알아요? 그때 쌤이 그냥 지하에서 하라는 거 할 걸 그랬어요. 그 얘기를 해요. 본인이 직접 경험하기 전까지는 자기 한계를 깰 수가 없어요, 진수씨. 아무리 여기 짱구를 굴려가지고 몇 달 동안 고민해봤자 거기서 거기예요. 그렇게 시작을 뭔가를 해야지 거기서 어떻게 이걸 가꿔야겠다 그렇게 해야지 또 2번째 것도 있고 3번째 것도 있는 건데 하고 나니까 이제 깨닫는 것이 있기 때문에 목표는 뭐냐면 완벽하게 시작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할 생각을 하면 돼. 할 생각. 아까 지금도 그랬죠. 불광동 끝자락 어쩌고저쩌고 하면 돼요. 뭐 아니 못 벌 뿐이에요. 거기서 내가 인생을 내가 바꾸겠다 이러면 못 바꿔요. 그게 쌓여야지 어느 시점에 바뀌어요. 이거 한 개로 돈을 내가 진짜 많이 벌겠다 안 돼요. 근데 요거 하나 해가지고 일단 경험을 쌓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작게라도 플로어를 한번 만들어본 경험을 하겠다라고 시작을 하면 스타트가 끊겨요. 그러면 어쨌든 여기 이제 세팅을 해놓은 경험이 있고 여기서 또 배운 게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넥스트가 있는데 완벽하게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뭐가 안 되죠. 그래서 불광동 그 끝자락까지 간 거는 찾다 보니까 거기까지 간 걸 거고 그리고 거기에는 이렇게 막 입지적으로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 임대인들이 아무래도 을이겠죠. 조금 빨리 임차인 구하고 싶고 그리고 내 것 좀 고쳐준다면 그런 사람 구하고 싶은 마음이니까 오케이를 하겠지. 어떤 곳에서 어떻게 오픈을 하셔야 되냐면 지방 같은 경우는 관광지에서 할지 아니면 뭐 상업지에서 할지 나름대로 이제 상권 분석을 해야 하지만 서울 또는 수도권에서 하실 거면 오픈만 해 놓으면 그 원하시는 만큼의 수익 정도는 나실 정도의 수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첫 번째, 서울은 다 잘 되고 두 번째, 지하철에서 조금 가깝다면 유리하고 세 번째, 혹시 인근의 관광지나 비즈니스 수요 때문에 찾는 사람들이 올 만한 곳이 있다라고 한다면 더 좋겠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미 서울이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수요가 있다라고 보시고 접근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걸 오픈하실 때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완벽한 스타트를 하시려고 하세요. 근데 사실은 완벽한 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자본 안에서 한번 그냥 시작을 해본다 라는 생각으로 가볍게 하시면 두 번째, 세 번째에서 사실 조금씩 업그레이드 하면서 발전시켜 가시면 되거든요. 너무 욕심 부리지 않고 가볍게 내가 갖고 있는 자본금 안에서 한번 해본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엄청나게 큰 부수입은 아니지만 그래도 솔찬히 월급 정도의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 첫 번째, 우선 매물을 찾을 거고요. 두 번째, 타임라인을 짤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인테리어가 필요하면 인테리어 할 거다. 언제까지 세팅할 거다. 이런 스케줄을 이제 짜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컨셉을 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좀 유행하는 거는 되게 코지한 느낌이라든지 아니면 감성이라든지 아니면 그 원하시는 스타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이제 아이데이션을 많이 하셔가지고 세팅하시면 끝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물건을 구하고 수리를 하고 컨셉을 정하고 세팅을 하는데 일주일이면 됩니다. 그럼 일주일 뒤에 여러분들은 오픈을 하실 예정이니까 왜 너무 좋아요? 2달 걸리는 거 아니에요? 10달 네? 걸리는데? 일주일이면 돼요? 돈을 빨리 벌고 싶어요? 늦게 벌고 싶어요?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요? 빨리요. 네. 그러면은 2달 있다가 돈 벌 거예요? 일주일 있다 돈 벌 거예요? 일주일 후에. 네. 그러면은 잠을 하루에 3시간 자야 될까요? 10시간 자야 될까요? 3시간. 네. 답은 나와 있어요. 하루를 일주일처럼 살면 돼요. 그러면 할 수 있는데 그냥 하루를 이틀처럼 살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조금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완벽한 걸 찾으려고 하지 말고 일단 동의되면 일단 해본다. 근데 너가 구할 때 그 약간 빠그러지거나 가능성은 있어요 하는 물건은 혹시 없었어? 쪽에
이천의 백 어때요? 이천의 백 한호. 좋아요. 너무 그럼 좋아. 준영 씨? 그럼 준영 씨가요. 하실 분. 쪽에 번호 하나 딸 수 있는 거든. 빨리 선택해요. 저요. 그래 너. 하고 싶어요. 너 또 하게? 괜찮겠어? 네네. 그러면 일단 다시 연락 주세요. 에 3개. 여기로 해도 되겠다. 너무 좋네. 이랑 쪽이니까. 근데 예상하지 못했던 곳이긴 한데, 그죠? 그리고 제가 보니까 거기에 타려고도 그렇고 외국 사람이 되게 많고 그쪽이 되게 괜찮더라고요. 보면은 이게 결국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이잖아요. 외국인들이 풀박으로 다 채워줘요, 많이. 그래서 이쪽으로 하는 걸로 그러면 오늘 3시에. 지수 씨는 어때요? 어때요? 좋아요? 그러면은 3분은 를 가시고. 네. 그것도 알아봐야 돼요. 일단 첫 번째는 많이 좀 이쪽 지역 자체가 좀 노후가 많이 되어 있으니까 수리 비용이 한 1,200 정도 들어갈 수 있다. 많이 들어가면 300까지 들어갈 수 있다. 세팅비 제외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증금이랑 월세가 저렴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 그 돈을 쓰더라도 뭐 한두 달이면 어차피 다 벌 거니까. 두 번째는 위반 건축물이나 뭐 이런 불법 요지가 있는지 건축물 대장을 무조건 확인하셔야 되고 현장에 갔을 때도 혹시 문제가 될 만한 게 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왜냐면 실사 중에도 발견되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보증금이랑 월세를 협의를 하고 마지막으로는 동의가 정말 다 되는지 된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안 되는 케이스도 있어서 우선 가계약금을 걸고 동의가 되지 않죠? 그러면은 그 가계약금을 다시 받는다라는 조건으로 일단 동의를 한번 어디까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 봐요. 그렇게 해서 오늘 3시라고 하니까 정리를 좀 하셔가지고 다녀오실까 봐요. 이렇게 3분은 쪽에 다녀오시고 준영 씨는 쪽에 다녀오시고요. 끝! 잘 먹겠습니다. 결전에 가위바위보를 하려고 합니다.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요 나중에는 집을 짓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다마고치 4분 중에 한 분은 이제 입주하시기 전에 지금 공사하고 계시고 오늘 실제로 한번 거기 둘러보는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기적이지 않아요? 10월 11월 정말 딱 2달 만에 집을 구하고 세팅을 해서 오픈을 해서 사업자까지 40일 걸린 거 40일. 아 이거 너무 멀네. 여기에요? 네. 대박이다. 대박이다. 괜찮다. 이게 뭐예요? 감사합니다. 진짜? 이게 뭐예요? 어머, 너무 이쁘다. 올리비아님이랑 유나님. 아, 진짜? 네. 내가 다 갖다 전달해지. 어머, 구경해도 돼요? 어머, 너무 잘했다. 같이 하시는 분들이랑 부동산에 같이 갔지만 만약에 혼자서 갔으면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테리어 할 때 정말 약간 울고 싶더라고요. 진짜 모닝인데 진짜 모닝으로 열심히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은 9시 9분입니다. 잘했다. 그래, 잘했다. 괜찮아, 이 정도면은. 이 정도 괜찮아요. 아니, 들어왔어요, 예약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거 돈 주고 한 거죠? 네. 이거 얼마예요? 이거 200만 원인데. 잘했다. 잘했다. 이 문고리도 갈았어? 네. 잘했다. 아니, 잘했다. 잘했어. 잘했어. 이것도 이거 얼마죠? 이거 집이? 1060만. 진짜 괜찮다. 원래 2000이었는데. 뭔가. 네, 좋네요. 사실 제가 이거 남편 모르게 시작했거든요. 왜냐면 나만 고생하겠다. 그냥 너한테까지 이런 거를 바라지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했는데 어쨌든 예약이 들어오고 돈이 벌리는 걸 보면서 남편도 관심을 갖게 됐고 만약에 다른 걸 한다면 자기가 도와주겠다 이런 그러니까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라는 말도 하고 제가 이걸 함으로써 엄청나게 성공한 건 아니지만 주변이 변하고 또 그로 인해서 다음 스텝으로 나갈 생각입니다.
어떻게 가야 돼요? 더 가서 우회전입니다. 네. 이게 어떻게 찾아와요, 게스트들이? 찾아와요? 그 외국인을 찾아왔더라고요. 대박이다. 근데 그 사람이 약간 즐겁게 찾아왔을 것 같아요. 와, 여기 이런 한국. 어디로 가야 돼요? 어머, 들어가자마자 바로네. 오, 잘했다. 적당히 뭐 가격 대비 괜찮아 보여서 사긴 했는데 막상 이제 계약하고 나서 실제로 부분 이제 디테일하게 보다 보니까 손볼 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때 좀 약간 막막하더라고요. 이게 막 한스부터 나오고 이거 어떡하지? 다시 또 그냥 포기해야 될까? 막 이런 마음까지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오, 잘했다, 지수씨. 그 썩은 집을. 오, 잘했다. 몇 명 받아요? 여섯 명까지. 운동하신 거예요? 네, 운동한 거예요. 이 주인이 봤어, 이 집? 아니 못 봤어요. 첫발 문 닫아요. 나가라고 할 것 같아. 이거 너무 좋아져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팔 붙인 거예요, 그냥? 이거 봐, 마감 봐요. 없다다, 없다. 그러니까 이거 벗겨진다고 여기까지 붙이더라고요. 우와. 제가 하면서도 이제 뭐 배우자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 걸 같이 하면서 배우자에 대한 신뢰나 이런 것 좀 좋아져가지고 좀 일단은 처음부터 중간까지 계속 힘들어가지고 이거 어떡할까 그래서 고민만 했는데 막바지에 갈수록 이제 거의 마무리 돼가는 모습이 보이니까 그래도 거의 이게 끝나는구나. 첫 손님까지 받으면서 오픈을 하니까 어쨌든 힘들었지만 해냈구나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되게 뿌듯하고 어떤 것이든 처음에 어렵긴 하겠지만 어떻게든 끝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지점을 하나 더 내는 걸 목표로 지금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팅하면서 좀 힘들었으니까 조금만 쉬었다가 이제 다시 두 번째 걸 준비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직원을 세팅해줘요. 날짜가 다음 주 월화밖에 안 되셔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 대신 막 이런저런 거 다 좀 사놓고 있어요. 신기하다. 이리 오너라! 요새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렇게 막 모던한 녹조 넣고 그런 건 아니지만 좀 약간 진짜 할머니 집같이 해가지고 외국인들이 되게 좋아하는 컨셉. 오, 진짜. 그런 모던한 호텔하고 경쟁을 못하고 진짜 좀 외국인들이 되게 좋아하는 90%는 매물을 찾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좀 제가 할 수 있을까?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선생님이 정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야기하면서 정말 계속 하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정말 됐고 정말 이게 되는구나, 안 되는 건 없구나. 그걸 다시 한번 알게 돼서 너무 좋았고 저도 삶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하게 된 것 같아요. 좋은데? 여기는 안 쓰려고요. 여기에 원래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놓으려고 했는데 그냥 여기 테이블을 놓기로 했어요. 테이블 어디 놨어요? 또 뭐가 있어요? 노래방. 노래방? 노래방하고 여기 네온 사인으로 노래방. 대박이다. 네, 제가 뭐 해드릴까요? 청소? 그러면 어느 정도 되면은 나한테 콜을 해요. 사람들 싹 불러가지고 청소를 싹 해봅시다, 같이. 마음이 너무 든든해졌어요. 수입이 되게 불안정해서 마음은 구석에 항상 불안했는데 정말 이번에 준비하게 되면서 정말 현금 흐름을 제가 이렇게 만들 수 있게 됐고 그래서 마음이 너무 든든해요. 선생님께 너무 고마운 마음이 있어요. 네. 여기는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구나. 이거 오픈했어요? 아직 이번 주 월요일부터. 너무 잘했다. 와. 프로 수강러 듣기만 하고 아웃풋이 없어가지고 그러고 있다가 다마고치가 뽑혀가지고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상황들이 다 멘붕과 현타 속에서 계속 굴러왔고 어렵지 않은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이 매물 구하고 나서 지금까지 집에서 쉬어본 적이 없어요. 퇴근하면 밥 먹고 여기 와가지고 막 새벽 1시까지 청소하고 정리하고 고민하고 한 보름 정도는 막 2시, 3시에 자서 출근하고 그게 힘들었던 부분이었죠. 오, 잘했다. 아니, 그래도 잘했다. 이거 수리한 거예요? 너무 잘했다. 아니, 근데 너무 좋다. 나 여기서 잘래요. 이거 얼마예요? 이거
이거 1065야. 진짜 잘 구했다. 어렵고 힘들지만 하니까 되네, 하나씩 하다 보니 이렇게 오픈까지 하게 되네, 이런 걸 겪으면서 아 진짜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구나, 두려움과 뭐 그런 게 있어도 일단 시작을 하면 결국 마지막에는 되는구나. 2호점은 좀 더 제대로 된 걸로, 큰 걸로 해가지고 더 크게 하고 싶다는 욕심이 있어요. 썩은 집들을 이렇게 작은 금액으로 최상의 컨디션을 올려서 바꿨다는 것 자체가 진짜 너무 감동적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작지만 어쨌든 수익을 만드는 방법을 작은 스몰 비즈니스 경험을 통해서 씨드를 키우고 또 넥스트 스텝으로 넘어가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90도 인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당근자판기입니다. 클로이라고 제가 되게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동생이에요. 원래 되게 열심히 일하던 직장인이었고 최근에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아서 11개월째 이제 육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보니까 재능도 되게 많고 합법 에어비앤비 공유수박업 하게 됐을 때 재밌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사무실로 오라고 했습니다. 클로이가 저한테 물어봤던 게 애기 있는데 애기랑 같이 할 수 있나? 이제 이거 되게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도 우리 애들은 다 크니까 애기랑 같이 할 수 있을까? 거기에 저도 물음표인 거예요. 세팅할 때까지만 조금 복잡하고 세팅하고 나면 그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유숙박업 외도민으로 합법 에어비앤비 해보기를 얘기해 주려고 불렀습니다. 감사드려요. 맨날 애기만 보다가 나도 왠지 이걸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이렇게 찾아왔죠. 물어보고 싶은 게 에어비앤비 뭔지는 알고 있나? 꽤 오래전부터 이용은 해왔었는데 한 번도 내가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애기 낳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풀타임으로 하기는 너무 일이 힘들고 뭔가 내가 뭐 하고 있나라는 좀 자괴감이 좀 빠질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언니가 근데 하시는 걸 보니까 저렇게 에어비앤비로 돈을 벌 수 있었구나. 왜 나는 그동안 맨날 이용만 하고 내가 해볼 생각을 못했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번 내가 열심히 해봐야겠다. 아이가 있더라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결심하게 됐어. 그리고 한번 해가지고 진짜 맞는다 이러면 저처럼 뭐 작은 규모의 모텔을 매입해서 에어비앤비로 돌리는 세팅도 해볼 수 있지 않나, 이 생각을 해봤어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서울에 살죠. 정말 다행인 게 서울이 하기 제일 편해요. 우선 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에어비앤비라는 걸 하기 위해서 사업자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외국인 관광도시 민박업 사업자를 이용할 거예요. 어떤 얘기죠? 외국인. 그쵸. 어때? 외국인을 위한 그치? 그런 사업자. 누가 와야 돼? 외국인이 와야겠죠. 그치, 외국인 지금 어디에 많다? 서울에 많다. 그치. 그럼 이제 서울이 좀 유리한 게 확실히 있지. 그렇다고 그럼 서울 어디가 유리한가요? 지역을 어디를 찍기보다는 일단 매물을 알아보면서 가능한 곳으로 그렇게 접근하는 게 좀 편하더라고요. 내가 여기에다 하겠다라고 매물을 계속 그 지역만 알아보면 오픈하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적합한 매물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 한번 당근. 잠깐 우리 아기가 잠을 자러 가가지고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다가 해야 되는데 서울에서도 여러 가지 20개가 넘는 구가 있잖아요. 근데 그 구를 딱 찍어서 여기다 하겠다라고 하면은 사실 구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합법 에어비앤비 하려면 딱 두 가지 요건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가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임대인의 동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웃 주민들의 동의. 이 두 가지가 필요해서 집주민의 동의와 세대 동의가, 주변의 이웃의 동의가 어려우면 하기가 어렵죠. 기억해야 되는 게 우리는 어차피 서울에 살고 있고 외국인은 서울로 많이 오니까 서울에 한다. 그렇지만 지역을 찍진 않는다. 가능한 물건 위주로 세팅한다. 첫 번째 뭐라고요? 집주인의 동의. 두 번째 뭐라고요? 이웃 세대의 동의. 우리 클로이가 이런 물건을 찾아서 갖고 올 거예요. 제가 딱 일주일 시간을 줄 거고 일주일 동안 전화를 하루에 100통, 10통 아니고 100통을 해서 물건을 찾아가지고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물건으로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재우고 물건 다 찾아본 다음에 다음날 부동산에 전화해보면서 확인하러 갔다 오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첫 번째가 이거예요. 따라해봐요. 서울은 어디다 문의하냐면 구청. 서울은 구청. 그리고 일반적으로 광역시, 특별시는 구청에 담당 주무관이 있고 일반적인 도시는 시청에 문의하면 돼요. 서울은 어디? 구청. 인천은 어디? 시청. 아니지. 인천은 광역시잖아. 광역시니까. 인천은 어디? 구청. 수원은 어디? 시청. 네, 이제 알았죠. 그래서 네. 내가 만약에 대전시에 산다. 근데 대전은 광역시니까 광역시에 있는 구청에 물어보는 거고 전주에 산다. 근데 전주는 광역시가 아니니까 전주 시청.
시청에 물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물건이 발견되면 해당 구청에 전화해서 담당 주무관한테 외국인 관광도시민박업과 관련된 자료를 메일이나 받을 수 있냐 물어보고 그걸 받아가지고 확인을 해봐야 돼요. 내가 구하려는 물건과 그 요건이 적합한지. 왜냐면 세대 동의가 어떤 구청은 전부 다 받아오세요 하고 어떤 구청은 옆집만 받아오세요 이러고 어떤 구청은 윗집만 받아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때문에 이제 구청이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아무래도 청소나 이런 것들 엄청 궁금하거든요. 그럼 일단 지금 물건을 구했네 벌써. 물건 구하는 과정은 일단 난 자신 있다 이거네요. 아니, 물건을 일단 구했는데 그 이후가 좀 더 걱정이 돼서 물건은 어찌됐건 간 열심히 구하면 구해지겠지. 근데 그 다음에 방법이 엄청 궁금해가지고 제가 살던 빌라에서 누군가가 에어비앤비를 한다고 동의를 구하러 오면은 저는 되게 싫을 것 같거든요. 그럼 이웃 세대로 초인종을 눌러서 내가 동의를 받으러 갈 때 어떻게 해야 동의를 더 수월하게 받을 수 있는 건지.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꿀팁은 방금 동의를 구한다 그랬잖아요. 저는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는 물건을 구하라고 해요.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는 물건이 어떤 걸까요? 새로 지어진 빌라나 아니면 공실이 많은 빌라를 말하는 그것도 그런데 상가주택이거나 이웃 세대가 없는 거야. 나 혼자만 쓰는 거예요. 독채. 그래서 여기 단독주택에는 나밖에 없기 때문에 동의받을 세대가 없는 물건을 위주로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단독세대, 단독주택 같은 거를 알아보면 좀 좋고 그러면은 딱 생각 들었을 때 그런 게 서울에 있어? 오히려 요즘 사람들 아파트 너무 좋아하잖아요. 단독주택은 관리가 필요하고 넓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잘 안 들어가려고 해서 그런 데가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걸 타겟으로 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임대인한테 설명해서 동의를 받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임대인이 직접 동의를 받아달라고요? 네. 그래서 다가구 같은 경우는 주인이 한 명이잖아요. 그 사람이 자기 세입자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면 조금 더 우리가 얘기하는 것보다 수월해요. 그래서 그걸 좀 도와달라고 얘기하고 빌라같이 각각 세대가 다 주인 다른 경우는 부동산 소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게 좀 유리해요. 내가 직접 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동의받기가 어렵지만 이렇게 임대인 아니면 부동산 소장님 동의를 받거나 아예 동의받을 필요가 없는 물건을 타겟으로 하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임대인이 그런 걸 수월하게 해주는 임대인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우리는 뭐 집을 깨끗하게 고쳐주겠다. 월세를 조금 더 받을 수도 있겠죠, 우리한테는. 근데 좀 베네핏을 드리면 저는 연세로 주겠다라는 제안도 해봤었어요. 1년치 월세 한 번에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건 사실 자금이 된 사람도 있고 안 된 사람도 있지만 만약에 자금이 되면은 1년치 월세를 한 번에 주는 방식으로 임대인한테 베네핏을 드리고 조건을 허락증 같이 받아달라 이야기하면은 조금 더 수월하게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당근. 근데 저는 어찌됐건 간 부동산을 구하는 거야. 제가 막 언론도 구해보고 그랬으니까 그건 어떻게든 구해보겠는데 어찌됐건 간 에어비앤비라는 과정이 어떻게 등록하고 하는 게 너무 어렵게 느껴져서 간단하게 한번 네. 설명을 해줘 볼게요. 물건을 구해서 오면 그 다음에 어떻게 세팅하고 등록하고 관리하는지는 물건 구해서 오면 그 부분을 더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이제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오늘부터 이제 매물 찾으실 수 있겠어요? 네, 무조건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딱 일주일 시간을 줄 거고 일주일 동안 물건을 찾아가지고 다시 오면 제가 그 다음 진행 상황을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얼른 찾아가지고 다음에 꼭 찾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생했죠? 안녕하세요. 당근자판기입니다. 여기 어디냐면 제가 저번 주에 클로이를 만나가지고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에 대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클로이가 상당히 독방 육아 때문에 힘들어해서 저희가 이 부업이라도 해보자라고 말을 했고 일주일 동안 매물을 찾아서 오라고 했는데 클로이가 드디어 연락이 왔습니다. 매물이 찾아졌다고 해서 오늘은 그 매물지를 같이 방문해서 확인하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그러면 클로이를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제가 외국인 관광도시 임박업 사업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거를 일주일 동안 제가 기한을 줄 테니까 부동산 알아와 봐라 했더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알아와 보겠다고 했거든요. 일주일 만에 물건을 찾았습니다. 네. 진짜. 어떻게 찾았어? 그 힘들다라는 물건을? 애기 재우고 계속 네이버 부동산 보면서 찾고 그리고 애기랑 같이 막 물건 보러 아이고. 다니면서 이렇게 동의를 얻으려고 했더니 그래도 관심 가져주시는 분이 애기 있더라고요. 데리고 들어오니까 호의적이에요. 왜냐면은 요즘 애기가 보기 힘든 없으니까. 세상이라 일단 그걸로도 사람들이 좀 완화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도 사실 네. 애기가 저쪽에서 울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물건을 계약을 했고 이 물건지까지 같이 점검을 했거든요. 엄청 거절당해가지고 네. 힘들진 네. 않았어요? 아, 사실 전화하면은 잘 모르다 보니까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였는데 포기하지 않고 아, 제가 여기 살면서 할 건데 이렇게 하니까 다행히 좋은 임대인 분이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맡게 됐는데 애기 재우고 네이버 부동산 차고 전화해가지고 덕분에 좋은 물건을
물건을 계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큰 방 하나랑 그리고 약간 작은 방에서 방이 2개고 이미 올수리를 다 해서 더 이상 우리가 손댈 게 없어요. 그리고 세탁기, 건조기, 에어컨이 옵션으로 들어가 있어서 가전을 올려서 구입해야 되는 불편감도 줄어들 것 같아요. 또 하나 좋았던 게 저희한테 사용하시고 싶은 물품은 공짜로 주진 않지만 금액을 지불하고 갖고 가셔도 된다고 해서 가전이나 이런 거 조금 더 수월하게 세팅할 맞아요. 수 있을 것 같아요. 애기 키우느라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이걸로 좀 보상받는 기분이에요. 애기 데리고 와서 이게 할 수 있겠어요? 뭐 엎어서라도 해야죠. 당근. 그러면 이제 집 계약을 했는데 입주할 때까지 우리 뭘 준비해야 되는지 입주 이후에 뭘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하려고 또 만났습니다. 이 물건을 선택하게 된 포인트가 뭐예요? 저는 사실 애도 있고 제가 수리를 해본 경험이 사실 없으니까 그래서 최대한 수리가 없는 집 물론 이게 정말 로또 맞은 집이라는 거를 나중에는 이제 찾아보다 보니까 알았지만 수리가 없는 집, 인테리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집으로만 알아보는 게 저의 포인트였어요. 왜냐면 여자분들은 내부를 꾸밀 수는 네. 있는데 내가 수리는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어서 그러면 언제가 입주죠? 7월 28일이 입주예요. 7월 말일까지가 주고 지금까지 한 20일 정도 시간이 맞습니다. 남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집을 준비했으니까 우리는 20일 동안 집에 어떻게 꾸밀지를 준비를 해야 돼요. 자, 방이 몇 개죠? 방이 총 2개입니다. 근데 방 사이즈가 꽤 크더라고요. 그래서 총 몇 명을 받기로 했죠? 6명까지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래서 6인 숙소를 세팅을 할 예정이에요. 이제 클로이는 지금부터 당근마켓에 키워드 알람 설정을 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매트리스 필요하고 그리고 냉장고 필요하고 식탁 네. 그리고 소파 이렇게 큰 가구들을 알람을 네. 등록을 해놓고 괜찮은 물건이 나타나면 그 물건들을 예약을 해놓을까 봐요. 우리가 입주하는 그 시점에 물건들을 가지고 와서 세팅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메시지 보내가지고 네. 세팅을 하시면 돼요. 그럼 세팅할 수 있는 사람은 구하면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물건들을 빼야 되는지 보통 협의를 하거든요. 입주하는 날짜에 만약에 뺄 수 있다라고 하면 용달도 미리 예약을 해놔요. 용달을 이제 매트리스 정도 예약을 걸어놓고 그리고 협의가 가능한 그 일자에 숙소까지 갖고 오는 세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집을 일단 꾸며놓고 그 다음에 에어비앤비 등록을 하면 되는 건가요? 그래서 우선은 집을 다 세팅을 하고 외국인 관광도시민박업 사업자 서류를 준비한 다음에 네. 제출을 하고 실사를 받은 이후에 사업자가 나오면 그걸로 사업자 신청을 하시면 돼요. 그 이후에 부킹이라든지 에어비앤비라든지 위홈에 등록하시고 판매를 하시면 됩니다. 상당히 간단하죠? 네, 생각보다 간단하고 집만 잘 꾸미고 서류만 준비하면은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러면 제가 지금 필요한 거는 에어비앤비 꾸밀 수 있는 물건들을 알아보는과 동시에 서류를 준비해오면 되는 건가요? 굵직굵직한 가구나 가전 같은 경우는 키워드 알람 설정을 해놔서 미리미리 잡아놓는 것도 좋고 예약을 걸어놓아서 당일에 바로 세팅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클로이가 만약에 자신이 없다면 인테리어를 미리 많이 봐놓는 것도 중요해요. 다양한 숙소나 여러 가지 에어비앤비 세팅을 좀 보고서 잘한 거 있다라고 하면 조금씩 참고하셔도 됩니다. 궁금한 게 그 주위를 좀 어떻게 꾸미는지를 좀 봤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랑 조금 비슷하게 꾸미는 게 좋을지 아니면 저가 또 나름 개성이 있게 꾸미는 게 좋을지 요즘 트렌드는 네. 사람들이 누구나 다 좋아하는 보편적인 인테리어보다는 조금 납득이 가능한 나만의 특별한 약간 네. 좀 유니크한 인테리어도 괜찮거든요. 네. 그래서 거의 이제 비슷한 톤으로 간다고 하면 약간 감성적이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화이트나 우드를 이용한 인테리어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만약에 조금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고 하면은 나만의 그 그런 유니크한 것들을- 공간을 만드시면 되죠. 그래서 20일 동안은 미리 사전에 큰 가구나 가전을 잡아놓고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 인테리어 컨셉을 잡고 네. 이제 하나씩 준비를 하셨다가 입주일날 네. 준비해놨던 가전과 가구들을 넣고 준비해놨던 세팅으로 인테리어를 꾸민 다음에 서류를 접수하고 사업자를 받고 플랫폼에 올려서 판매하면 돼요. 사실 말은 쉬운데 네. 쉽지가 과정이 않아요. 어찌됐건 알려주신 거 토대로 잘 준비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류도 이제 준비해놔야겠네요. 같이 준비하면 네. 좋은 게 사업 계획서나 네. 뭐 도면이라든지 다양한 준비해야 될 서류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제가 이제 숙소 입주하게 되면은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20일 동안은 준비 과정을 하고 입주하는 날 입주하는 과정이랑 그리고 우리 세팅하는 거랑 좀 한번 더 지켜보도록 할게요. 어려운 거 없어요? 지금까지는 없는데 아마 부딪혀보면서 생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런 거 여쭤볼게요. 무섭지 않아요? 돈이 안 나오면 어떡하지? 망하면 어떡하지? 괜히 힘들게 애까지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돈 못 벌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안 해요? 후회하기보다는 그냥 방법을 찾으면
된다라는 주의여서 일단 부딪혀보고 하면서 해결책을 찾으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요즘 이제 서울에 숙소가 많아지는데 경쟁자도 많아지고 그리고 레드오션이 됐는데 이제 시작하는 게 뭔가 괜한 짓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혹시 안 들어요? 사실 저는 에어비앤비를 그간 계속 이용만 해왔었어서 그걸 지금 한다는 게 조금 배가 아프긴 한데 그걸 시작 안 했던 이유가 그때도 레드오션인 줄 알아서 시작을 안 했던 건데 지금도 안 해보고 그런 생각을 계속 가지면 후회할 것 같아서 레드오션이더라도 한번 뛰어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서울에 숙소가 너무 많아져서 네. 그것 때문에 사실 이제 시작하는 게 두렵거나 무서우신 분들도 많은데 어떻게 클로이는 이렇게 바로 딱 시작을 할 수 있는 결심을 하셨는지. 제가 사실 늦었다고 생각하기도 했는데 지금까지 숙박업이라는 그 자체는 망하지 않았잖아요. 어떤 형식으로든지 간에 호텔, 뭐 모텔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데 그러면 어찌됐건 간 에어비앤비를 한번 경험해보면 이 이후에 나올 다른 숙박업 형태로도 내가 이해를 하고 그것도 도전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 생각을 좀 해서 이걸 해보려고 합니다. 아, 클로이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네요. 네. 경험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혹시 실패하더라도 그걸 발판으로 뭔가 또 다른 걸 도전해볼 수 있지 않을까 오, 멋지다. 싶어가지고 네. 그러면은 얼마 벌고 싶어요? 제가 생각했었을 때 근처 에어비앤비를 찾아보니까 한 8만 원에서 10몇만 원까지 아니면 진짜 좋은 곳은 많게는 2, 30만 원까지 받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찌됐건 월세 대비 순수익을 생각을 한다면 월에 그래도 한 150만 원 150만 전후로는 원. 생각하면은 너무 리스크가 크지도 않고 괜찮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수익 150만 원을 네. 못 보시군요. 진짜 많은 분들이 이거 하다가 좌절을 많이 경험하시거든요. 네. 그럼 좌절하는 순간 없었나요? 계속 그냥 듣기도 전에 이렇게 좀 그냥 끊어버리고. 이런 물건 없어요 라고 해주시는 분들이 사실 많으니까 무섭기도 하고 상처도 용기가 안 받으시고. 나기도 하죠. 네. 네, 그래도 잘 이겨내고 계약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집 계약을 하신 클로이를 정말 응원하고 칭찬하기 위해서 만났고 20일 정도 입주할 때까지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떤 걸 해놔야 될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렸고 입주를 하게 되면은 그 이후부터가 사실 본격적으로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세팅할 때 필요한 것들을 제가 다음번에 만나서 또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클로이가 과연 이 매물로 한 달에 150만 원의 순수익을 남길 수 있을지 여러분도 같이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아, 네. 우리 저번에 다마고치 촬영했던 30대 유감한 클로이 님이 2천에 100만 원 숙소를 구하셨다고 해서 중간 점검하러 갑니다. 한번 가볼까요? 당근. 여기 클로이 집 앞이거든요. 한번 들어가서 클로이가 어느 정도 세팅해놨는지 제가 검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잘 지내셨습니까? 네, 그전 많이 달라졌죠? 와. 한 달이 지났고 7월 말일 날 입주한다고 했는데 이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확인해 보려고 왔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클로이가 물론 잘할 걸 알지만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없나 왔는데 이사가 좀 어느 정도 네. 완료가 된 것 같아요. 네, 꾸미고는 있는데 이게 사실 맞게 하는 건지 에어비앤비 세팅은 적합한 건지 몰랐는데 와주시니까 너무 좋죠. 제가 네. 그러면 불러봐도 될까요? 네네, 그럼요. 샅샅이 봐주세요. 냉장고는 그럼 이번에 산 건가요? 아니요, 기존 임차인한테 감사하게 받았죠. 네, 그래서 네. 깨끗하게 청소해서 쓰면 될 것 같고 네. 요거는 원래 요거- 있던 건가요? 이거 원래 렌즈 대를 없었는데 제가 샀어요. 아, 요번에 29,000원에. 오, 싸게 네, 잘 네, 샀다. 네. 그리고 이것도 다 원래 있었던 네, 거죠? 이제 기존 임차인이 오기 전에 한번 이 집을 인테리어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감사하게 이런 것까지 그대로 물려받았죠. 근데 이거 다 뭐예요? 이건 당근한 건데 오. 그릇이 새 거가 오. 있다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이거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아, 당근으로 이제 사신 거구나. 네, 네. 그리고 이거는 다 전구. 네, 이제 여기가 좀 여자들이 놀러 오기 좋은 집처럼 해서 간접 조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면 분위기 내기도 좋잖아요. 조명을 좀 귀여운 아이들로 두려고 하고. 네. 근데 진짜 잘 컨셉을 잡은 게 사람들이 숙소를 고를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원래 지내던 곳이랑 좀 다른 느낌 이런 걸 되게 네, 중요해요. 네. 근데 요거를 가성비 있게 네. 저렴한 금액으로 할 수 있는 네. 방법 중에 하나가 조명을 바꾸는 네,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네. 집 꾸밀 때 그냥 요 형광등 있잖아요. 어. 다 제거하고 전구색 조명으로 음. 교체하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분위기를 만드는 네. 거예요. 근데 클로이는 어떻게 이런 거를 척척척 다 잘 샀네요. 그 여행 가서 여기 되게 이색적인데 뭐가 다르지? 이런 것들을 어. 여기서 이렇게 해보면서 구현해보고 싶었어요. 다른 숙소를 많이 다녀본 경험이 이걸 꾸미는데 도움이 됐다는 그쵸. 거네요. 당근. 오, 근데 이 식탁 너무 잘 샀다. 그러니까 이제 6인을 바라보고 있는 곳이다 보니까 6명이 다 이제 숙소에 와서 밥도 먹고 이런 거 필요한데 원형 식당이 그러기엔 또 제격이어가지고 다리도 없는 걸로 그냥 중앙에다가 모여 앉을 수 있는 걸로 해가지고 의자는
의자는 접이식 의자. 너무 좋다. 4개에 그냥 의자 2개. 진짜 네, 해가지고. 식탁 넓은 게 되게 중요한 게 외국 사람들은 그쵸. 좌식 의자 되게 불편해요. 사실 제가 좌식을 하고 싶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외국 분들이 오시면 안 앉으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의자를 편안해하기 때문에 좌식보다는 가급적이면 접이식 의자라도 네. 의자 세팅하는 게 네. 배려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저게 2개에 28,000원인데 어디서요? 오늘의 집에서 제가 엄청 오. 찾았거든요. 근데 앉아보니까 생각보다 편하고 이거 진짜 이템이에요. 저도 요거 예전에 많이 썼었는데 생각보다 작은데 편하네요. 그리고 맞아요. 가격도 저렴하고. 그쵸. 그래서 이런 걸로 가성비 템으로 세팅을 하면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사용할 때도 되게 편하네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왔었을 때 이렇게 쓰고 만약에 많이 오시면 이렇게 또 해가지고 그치, 둘러 그치. 앉을 수 있으니까 맞아요. 왔다 갔다 그렇게 할 수- 그냥 항상 하려고 이렇게 네. 쓰고. 네. 네. 세탁기가 근데 어떻게 여기 딱 이쁘게 있네요? 근데 감사하게 옵션에 이게 있어가지고 어. 세탁기를 따로 구비하지 않아도 좋은 옵션이었어요. 왜냐면 이제 세탁기를 사려고 하면 가장 먼저 고민하시는 게 통돌이를 사야 될지 드럼 세탁기를 사야 될지 몇 킬로를 사야 될지 당근 마켓으로 중고로 사야 될지 새고로 사야 될지 만약에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다면 사다리 차를 불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게 고민의 시작이 세탁기랑 가전인데 여기는 에어컨도 얘기 들어보니까 옵션으로 있고 세탁기도 옵션으로 있고 전 임차인이 냉장고도 이제 판매를 하고 가셨기 때문에 세팅하는데 조금 편했을 것 또 같아요. 아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너무 머리가 아팠는데 오히려 딱 한 큐에 해결이 되니까 너무 감사했죠. 너무 좋네요. 많은 분들이 드럼 세탁기 해야 될지 통돌이 세탁기 해야 될지 궁금해 하시는데 저는 공간이 허락이 된다고 하면 드럼 세탁기를 일단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그 통돌이 세탁기는 물을 받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서 세탁 시간이 되게 길거든요. 우리가 세탁이랑 건조를 같이 할 수도 있고 운영하거나 세탁을 해결하는 부분이 세탁기 한 대로 다 가능해질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사이즈를 키로수 몇 킬로 사야 돼요? 이거 물어보시거든요. 청소하는 시간 동안에 여러 번 나눠서 세탁하시면 되기 때문에 엄청 큰 세탁기가 아니라도 상관은 없다라고 말씀드리니까 가급적이면 드럼 세탁기로 구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당근. 그럼 이제 방도 한번 봐볼까요? 네, 네. 아 잠깐만 이거 조명이에요? 네, 이게 아무래도 공간이 그렇게 크진 않다 보니까 그 사이사이에 놓으면 분위기가 되니까 지금 이렇게 꺼도 어머. 약간 이렇게 분위기 조성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진에도 잘 나올 것 같아가지고 이거 너무 이쁘다. 이거 산 거예요? 네, 근데 이것도 2만 원대여가지고 이런 게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클로이는?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아서 오. 그런 거를 많이 이제 찾아다니다 보니까 이런 상품들도 저렴하게 잘 나온다라는 거를 알고 있어서 사실 조명값에 지금 제가 10만 원을 안 썼어요. 너무 좋다. 이거 냅두면 간접 조명처럼 이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네. 여기서 이제 담소 나누실 때도 그냥 켜놓고 네. 나누실 수 있게. 아, 그러면 이제 방도 한번 봐볼게요. 벌써 매트리스를 갖다 놨네요. 네, 매트리스가 또 제가 이제 뽐뿌라는 사이트를 어. 잘 한 번씩 보는데 매트리스가 되게 획기적인 가격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새 거를. 근데 이거 퀸 사이즈인데 그래도 가격이 한 20만 원 정도 할 텐데 얼마에 사신 거예요? 제가 이게 2+1 옵션이어가지고 하나에 99,000원 정도로 구매를 했는데 총 20만 원. 새 걸로 사는데 네. 20만 원. 배송비나 배송비는 따로 나왔어요. 3만 원 정도. 아, 네. 그러면 23만 원이니까 네. 개당 한 7만 5천 네. 원에 사신 그쵸. 거네요. 당근으로 사면 시간 네. 또 맞춰야 되고 네. 또 여기다 네. 놔주세요 해야 네. 되는데 네. 어쨌든 새 걸로 사서 가격도 저렴하고 네. 세팅도 금방 됐네요. 이게 이제 새거 상품인데 환불받은 상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렴하게 그냥 판매를 한 그 제가 딱 한 띠를 잡았습니다. 너무 좋아 보인다. 네. 근데 이게 되게 단단하고 한번 누워보니까 나쁘지 않아서. 네. 한번 누워보시죠. 나 이런 거 잘하지? 너무 좋은데요? 이거는 뭐예요? 아, 의자는 지금 식탁 의자인데 제가 조립을 못 해가지고 여기다 뒀고 그 2명은 그냥 편하게 앉아서 밥 먹을 수 있고 화장도 할 수 있고 뭐 그런 의자를 갖다 놨고 사람이 많아지면 저 접이식 의자를 펴가지고 딱 할 수 있게. 조립 이제 하려고 네, 준 네, 거구나. 네. 이거 청소기 산 거고. 네, 이건 당근으로 받았어요. 싸게 샀어요? 네, 네. 오, 잘했다.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당근을 잘 활용해서 하는 거예요? 저번에 방문해 주셨을 때 당근마켓 적극 이용해서 사면 되겠다고 한 거를 제가 듣고 아, 당근으로 이렇게 해봐야겠다라고 오. 생각이 들어서 또 하나는 아기가 있기 때문에 아기 용품을 누가 새 거로 요즘 많이 안 사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어떤 습관이 조금 더 남아있어서 당근을 이용했습니다. 와 잘했다. 진짜 어느 정도 수리가 돼 있는 집에서 시작을 하니까 기본적으로 만져야 되는 게 적으니까 훨씬 편하게 진행이 되네요. 사실 이거 그래도. 하면서 이렇게 수월해도 되나? 막 이런 생각도 하긴 오. 했어요. 너무 막 고생하시는 것만 보다가. 그러니까 만약 집 상태 네. 만져면 저도 이제 페인팅 하다가 네. 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옆방도 한번 봐볼까? 네네네. 방이 두 개잖아요. 여기도 그 같이 산 매트리스를 일단 냅뒀고 그쵸. 이게 꾸미려고 이런 거 다 네. 사서 조립해놨구나. 사실은 무료 나눔이나 이런 것도 많은데 이렇게 저렴하게 한 6, 7만 원대에 새 거
거 살 수 있으면 이게 훨씬 이득인 것 같긴 해요. 엘리베이터 없는 2, 3층 같은 경우는 또 사다리차 부르고 이런 게 되게 너무 힘들고 배송하시는 분들이 이걸 끌고 올라오는 추가 비용을 또 달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어서 이게 훨씬 나은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드네요. 저도 당근으로 사실 몇 개 찾아봤었는데 아 이건 이제 내가 할 수가 없겠다 싶어가지고 부랴부랴 다른 차선책을 좀 찾아본 것도 있습니다.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그리고 매트리스 네. 이게 기본적인 4가지가 들어가면 기본 세팅은 어느 정도 완성이 된 거고 여기에 이제 이삿짐 들어오고 그쵸, 어느 네. 정도 인테리어만 하면 네. 사실 숙소 운영은 수월해질 것 네, 같다는 네, 생각이 네, 들어요. 네. 그래서 저는 애기 키우느냐고 바쁜 줄 알았는데 아기가 없었을 때 에어비앤비를 많이 놀러 간 기억을 더듬어서 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에어비앤비 사이트 그냥 들어갈 수 있잖아요. 남이 어떻게 하는지 보기만 해도 이런 걸 갖추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거기서 더 힌트를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에어비앤비를 들어가셔서 많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럼 애기를 얻고 와서 이렇게 한 거예요? 네, 아기가 낮잠 시간에 여기서 좀 재우고 그리고 저는 이때 여기서 푸짝푸짝 하고 여기다 재워놓고 네. 대단하다 진짜. 여기 청소도 좀 하신 것 같아요. 네, 일단 청소는 다 한번 진행을 했고 이거 다 세팅된 후에 또 청소해야죠. 당근. 근데 이거 거울 너무 이쁘다. 거울도 오늘의 집에서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거울을 이렇게 둔 이유가 저기도 거울을 사실 하나 더 뒀는데 예전에 놀러 가보면 아침에 화장하고 뭐 준비하고 해야 되는데 너무 거울이 없더라고요. 맞아. 그러면 유일한 거울은 화장실 거울인데 맞아. 만약에 여자애들 4명이서 가면 아침에 그 거울 보겠다고 맞아요. 난리인 거예요. 진짜 맞는 게 무슨 네. 일도 있었냐면 이 거울을 하나만 냅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다 풀어가지고 이 거울을 가로로 세워놓고 여자 3명이 여기서 화장하는 걸 사진을 찍어서 거울 좀 더 놔주세요 하면서 화장하는 사진을 받은 적이 있어. 그래서 저도 그런 기억이 있어서 여행 같은 거 하다 보면 옷 차림도 보고 싶고 이런 게 되게 맞아요. 많은데 이렇게 전신 거울 하나는 꼭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왔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좀 둘러봤는데 식탁에 앉아서 네, 잠깐 네, 네. 얘기해볼까요? 당근. 아니 근데 애기까지 키우고 이거 다 세팅하느냐고 정신 없었을 텐데 이웃 주민 동의도 잘 받았다고 네. 들었거든요. 애기 안고 다니니까 좀 호의적이신 부분도 있었고 처음에 다 생소하셔서 잘 모르시니까 그랬는데 말씀드리니까 그래 다 해주셨어요. 근데 애기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일단 가가지고 간절하게 설명을 막 여러 차례 드리니까 생각보다 이게 뭐야 하고 호기심 가져주시는 분도 있고 좀 두려웠지만 잘 받았던 것 같아요. 솔직하게 여기서 어떤 걸 할 거고 내가 거주하면서 할 거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그리고 혹시 문제가 생기면 제가 바로바로 처리할 테니까 제 연락처를 네. 여기고 연락 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웃 주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동의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셔서 동의를 받으시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여기 전체적인 생각한 컨셉이나 숙소의 이미지 있나요? 저는 이제 미국 친구 집에 놀러 온 것 같은 뭔가 미국. 아늑함. 제가 미국 여행을 많이 갔었을 때 전구색 조명이랑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가지고 친구들을 데리고 왔었을 때 여기서는 대화가 너무 잘 돼 하는 그런 집. 저는 예전에 따뜻한 느낌을 주려고 전구 조명을 바꾼 적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형광등이 익숙하잖아요. 근데 전구 조명을 바꿨을 때 피드백이 집에 들어오니까 깜깜한 느낌이었거든요. 밝은 형광등 색깔보다 전구나 따뜻한 느낌의 조명을 많이 쓰기 시작했잖아요. 지금은 약간 형광등색이 좀 촌스러운 느낌이 들고 그 사이에 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여기에 익숙해졌구나. 그리고 요즘 전구가 되게 좋아진 게 그 색상을 선택할 수 있게 그냥 주광색, 형광등색 다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하나에서도요? 네, 지금 요 조명에서도 버튼을 누르면 완전 형광등색이 됐다가 전구색이 됐다가 이렇게 지금 바뀌고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조명도 뭐 6개, 7개 사고 그릇도 새 걸로 사고 네. 돈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500만 원 이상 쓴 거 아닙니까? 처음에 실패를 좀 줄이고 싶어서 3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잡고 엄청 알아봤어요. 300만 원 이하로 들어왔었을 때 제가 결제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걸 다 구비를 하는데도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저 냉장고 포함해서. 조금 더 추가 세팅하면 300만 원에서 세팅이 끝날 가능성이 높네요. 지금 친구까지 구매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그릇이라든지 뭐 필요한 생필품 정도 구매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미션으로 삼았던 300만 원 안에서 네. 세팅하기가 성공을 하신 거네요. 퀴즈를 내주셨으니까 그거에 무조건 따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난 무조건 300만 원 안으로 끊겠다 이렇게. 궁금한 건 없었어요? 세팅하면서? 이제 다음에 제가 매번 청소를 직접 할 수도 없고 어떻게 사람을 구하고 어떤 식으로 불려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당근 마켓에 들어가면 알바 구하기가 있어요. 거길 통해서 이 주변 근처에서 한두 시간 동안 청소해 주실 분을 찾아가지고 하시면 우리가 숙소를 업로드해서 판매할 때 거기에 청소비를 책정하잖아요. 네. 그 청소비를 받아서 이제 청소하시는 분한테 드리면 되니까 금액적으로도 해결이 되고 당근 마켓에 있는 알바 구하기를 통해서 주변에 계시는 분 중에 소일거리 찾으시는 주부님들한테 하실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럼 저 하나 또 질문이 있는 게 그분들은 좀 정기적으로 와서 나는 소일거리를 찾고 싶은데 그런 경우는 없는지. 생각보다 정기적으로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렇구나.
입금하시는 것도 좋아하고 이 동네 주민들이 하시기에 소일거리 찾으시는 분들 생각보다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을 타겟으로 하면 우리는 시간을 벌고 그분들은 작은 소일거리를 통해서 소득이 늘어나기 때문에 서로가 다 좋은 거예요. 생각보다 잘 구해지고 청소해 주실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예약을 들어오면 바로 말씀을 드리나요? 맞아요. 스케줄링을 해가지고 공유할 수도 있고 문자나 아니면 캘린더 공유를 통해서 스케줄을 같이 보면서 할 수도 있어요. 이해했습니다. 완벽하게. 그럼 클로이 이렇게 열심히 했잖아요. 이제 세팅하면서 난 이 정도의 돈을 받아야지 예상하는 금액이 있나요? 에어비앤비 가격을 쭉 보니까 6인이 자려고 하면 낙후되어 있는 시설이라도 20만 원이 넘더라고요. 근데 저는 차라리 공실이 없는 게 더 좋아서 대충 한 21일 정도는 사람들이 묵었으면 좋겠다. 월세랑 이런 부분을 좀 제외하면 150만 원 정도 수익이 나면은 만족할 것 같습니다. 이제 6인이 자더라도 15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에 수수료랑 청소비 포함해서 주무셨으면 아마 예약률이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훌륭하네요. 과연 우리 클로이가 완벽하게 세팅을 잘 하셔서 150의 순수익을 만들 수 있을지 제가 다음번에 세팅이 어느 정도 완료되면 와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